이번 시간에는 뷰티 메이크업 홈페이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쇼핑몰 영상처럼 설치부터 시작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가면서 필요한 기능과 디자인들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홈페이지에서 필요로 하는 게시판, 포럼, 로그인 기능까지 포함한 완전한 형태의 웹사이트입니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마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피어런스 메뉴로 가서 Add New 버튼을 누릅니다. 아스트라 테마를 검색해서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플러그인 메뉴로 이동해서 엘리멘토 플러그인을 설치하겠습니다. 엘리멘토를 검색하시고 엘리멘토 웹사이트 빌더를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다시 플러그인 메뉴로 이동해서 스타터 템플릿 플러그인을 설치하겠습니다. 스타터 템플릿으로 검색하시면 브레인스톰 포스에서 만든 스타터 템플릿을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어피어런스 아래 스타터 템플릿 메뉴를 실행시킵니다. 빌더 선택 화면이 나오면 엘리멘토를 선택해 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설치했던 플러그인이죠. 이제 데모 사이트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All 선택 박스를 눌러보시면 검색 조건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서 비즈니스를 선택해 줍니다. 스크롤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 테마에 대한 프리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홈을 포함하여 5개의 메뉴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mport Complete Site 버튼을 눌러줍니다. 보이는 체크박스 옵션을 변경하지 마시고 Import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테마뿐만 아니라 이 테마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를 비롯해서 플러그인까지 자동으로 설치되게 됩니다. 프론트엔드로 이동해서 테마 설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깨진 이미지 같은 게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bout 메뉴를 눌러서 이 페이지도 확인해 줍니다. 다음은 서비스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아이콘, 이미지와 슬라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페이지입니다. 모든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임포트 된 것으로 보이네요. 추가로 어떤 플러그인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리멘토 헤더 푸터 앤 블럭과 WP 폼즈 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플러그인들이 사용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로고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어피어런스 아래 아스트라 옵션 메뉴로 이동합니다. 업로드 로고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우상단 로고를 선택해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프리 로고 메이커를 검색하시면 프리로고 디자인.org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을 적는 란에 상호명을 적어주시고 원하는 로고 디자인을 클릭해 줍니다. 로고를 수정하신 뒤에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프리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이름과 이 로고를 받을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메일로 발송되게 됩니다. 체인지 로고 버튼을 누르고 로고 사이즈를 조정해 주신 뒤에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로고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퍼블리시 버튼을 눌러줍니다. 프론트엔드로 이동해서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고 바뀐 로고를 확인해 줍니다. 메인 홈페이지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메뉴로 이동해서 홈페이지 아래 엘리멘토로 수정하기 링크를 클릭해 줍니다. 쇼핑몰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텐데요.
변경하고자 하는 텍스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좌측 텍스트 박스에서 글자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하신 뒤 아래에 있는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바로바로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상단 타이틀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디스크립션도 수정해 줍니다. 버튼을 선택하시고 이 버튼의 링크를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되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슬래시 퍼마 링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버튼 텍스트는 링크 바로 위 텍스트 박스에서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에서 버튼을 클릭해서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우측 버튼은 컨택트 페이지로 링크를 수정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컨택트 메뉴를 클릭해서 페이지 퍼마링크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퍼마링크를 복사해서 링크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프론트엔드에서도 확인해 주시고요. 배경 이미지를 수정하려면 프레임 상단의 하늘색 버튼을 선택하면 이 섹션이 선택됩니다. 그럼 좌측 스타일 탭을 클릭해서 나오는 이미지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바꾸기 전에 현재 이미지 사이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소 검사로 현재 섹션의 배경 이미지를 찾습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1920-1080 픽셀이네요. 링크를 마우스 오버하면 이미지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실 이미지가 없다면 픽사베이에서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수정 화면에서 이미지로 커서를 이동해서 아래쪽에 Choose 이미지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선택하고 인서트 미디어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쪽에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론트엔드에서도 확인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이미지를 교체해보고 최종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선택하고 스타일 탭으로 이동해서 이미지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사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텍스트와 버튼도 첫 번째 섹션에서 보여드린 대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버튼의 디자인을 바꾸고 싶으시면 버튼을 선택하고 스타일 탭으로 이동해서 텍스트 배경색, 모서리 각도, 테두리 선 등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이 마음에 안 드시면 페이지를 저장하지 말고 리프레시 하시면 됩니다. 노멀 옆에 호버를 선택하면 마우스 오버 액션이 일어났을 때 보여줄 디자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아이콘으로 이루어진 섹션인데요. 현재 적용되어 있는 아이콘 사이즈는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해 보면 64 픽셀의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을 변경해 볼까요? Choose 이미지 버튼을 누르고 새로 만들어준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콘들의 호버 액션을 수정하시려면 호버를 선택하고 호버 애니메이션 박스에서 원하는 액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개를 선택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오패시티는 투명도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30%를 보여주려면 0.3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100%를 보여주시려면 1로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섹션들도 같은 방식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리뷰어스 섹션에서는 페이스북 버튼을 눌렀을 때 링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선택하시고 아이콘 이미지 아래를 보시면 링크 항목이 있는데 현재는 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페이스북 링크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시고 프론트엔드에서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섹션은 푸터인데요. 푸터는 클릭해도 다른 섹션들처럼 수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피어런스 아래 헤더 푸터 앤 블록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현재 푸터가 하나 있는데요. 엘리멘터로 수정하기 링크를 누르시면 푸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푸터를 수정하는 방법도 홈페이지의 다른 섹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퀵 링크 칼럼이 약간 다른데요. 이 항목을 수정하시려면 아이템 제목을 누른 뒤 아래쪽에 표시되는 세부 항목을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링크 항목에 서비스 페이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메인 메뉴 마지막에 있는 전화번호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피어런스 아래 아스트라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헤더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 전화번호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편집 버튼이 생깁니다. 여기 수정 인터페이스가 좀 헷갈리는 편인데요. 전화번호가 적힌 타이틀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텍스트와 아이콘 등 여러가지 옵션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내리면 아이콘 색깔과 사이즈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컨택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아이콘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Add 아이템 버튼을 눌러서 추가해 줍니다. Apply 버튼을 누르면 아이콘이 추가되는데요. 위치가 아래쪽에 추가되었네요. 삭제해주고 다시 오른쪽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 리스트 아이콘 아래 Add 위젯 버튼을 눌러줍니다. 우측에서 아스트라 리스트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고 Add 아이템 버튼을 누릅니다.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고 아이콘 색깔을 변경해 주신 뒤 Apply 버튼을 누릅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줍니다. 다음은 About 페이지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메뉴에서 About 페이지를 엘리멘트로 열어줍니다. 여기도 홈페이지를 수정했을 때처럼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섹션 전체를 복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섹션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메뉴를 실행해서 Duplicate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타이틀 섹션을 복사했으면 이미지 영역도 같은 방식으로 복사해 줍니다. 복사한 섹션의 이미지와 우측 카드 영역의 배경 이미지를 바꿔주겠습니다. 복사한 섹션의 타이틀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섹션의 디자인을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른 페이지로도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컨택트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폼과 구글 지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도상에
샵의 위치를 수정하시려면 지도 편집 버튼을 누른 뒤 로케이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좌측은 메일 전송 포맷입니다. 타이틀은 여기서 수정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폼은 여기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좌측에 WP 폼즈 쇼코드가 보이시죠? 이 폼의 수정은 WP 폼즈 플러그인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템플릿을 임포트할 때 같이 설치된 플러그인인데요. 메뉴에서 WP 폼즈로 이동합니다. 두 개의 폼 중에서 컨택터스 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컨택트 넘버 필드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우상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필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 세팅스 탭으로 이동하면 노티피케이션스 메뉴가 있습니다. 방문자들이 메시지를 남기면 어떤 계정으로 어떤 내용을 받을지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컨퍼메이션 탭은 사용자들이 메시지를 남긴 후 사이트에서 보여줄 텍스트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볼까요? 메시지를 입력하시고 Send Request 버튼을 누르면 컨퍼메이션 메시지가 보입니다. 노티피케이션 메뉴로 다시 이동해서 받을 이메일 주소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중괄호 안에 admin 이메일이라고 써주면 워드프레스 관리자 메일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받을 메일 주소를 추가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컴마로 구분하고 메일 주소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해 주시고 다시 메시지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일이 도착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이트 도메인과 메일 도메인이 다른 경우 스팸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스팸함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비스와 포트폴리오 페이지가 남았는데요. 이 페이지들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까지와 같이 수정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게시판인데요. K보드라는 게시판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게시판 페이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도메인으로 접속해서 게시판과 댓글 플러그인 두 개를 다운로드합니다. 플러그인 메뉴에서 Add New를 선택하고 업로드 플러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Choose 파일을 눌러주시고 방금 다운로드한 게시판 파일을 선택합니다. Install Now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시작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활성화해 주시고요. 같은 식으로 댓글 플러그인도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페이지 메뉴로 이동해서 게시판을 보여줄 페이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FAQ로 해주겠습니다. K보드 아래 New Form을 선택하시고 게시판 이름을 FAQ라고 하고 게시판 자동 설치에 FAQ 페이지를 선택해 줍니다. 최신 글 이동 페이지도 FAQ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해 주시고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FAQ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게시판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 글을 하나 작성해 볼까요? 문제없이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댓글 기능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설정으로 이동해서 댓글 사용을 활성화해 주시고 스킨도 아바타로 바꿔준 다음 저장합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댓글 입력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댓글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이 페이지를 메뉴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어피어런스 아래 메뉴로 이동해서 프라이머리 메뉴를 선택하시고 FAQ 페이지를 메뉴에 추가해 줍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게시판 페이지 디자인이 다른 페이지랑 다르게 못생겼죠. 이걸 바꿔주기 위해서 우선 게시판 자동 설치 옵션을 해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에서 게시판이 사라지게 됩니다. 게시판 숏코드를 복사해 주시고 페이지 메뉴로 이동해서 FAQ 페이지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다른 페이지에 있는 섹션을 복사해서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탭에 기존 페이지 편집 창을 열어줍니다. 먼저 기존 페이지의 설정 옵션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FAQ 페이지도 똑같이 설정해 줍니다.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프론트엔드에서 리프레시 해주시면 FAQ 페이지 디자인도 바뀌어 있습니다. 복사할 About 페이지와 FAQ 페이지 모두 엘리멘터로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About 페이지에서 최상단 섹션을 복사합니다. FAQ 페이지로 가서 새로운 섹션을 만들고 이 섹션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저장한 다음 확인해 주시면 최상단 빈 섹션을 삭제해 주시고 페이지 타이틀도 FAQ로 바꿔주겠습니다. 새로운 섹션을 추가하고 텍스트 에디터를 추가해 줍니다. 텍스트 컨텐츠에 좀 전에 복사했던 키보드 숏코드를 넣어줍니다. 프론트엔드에서도 확인해 주시고요. 상단에 약간의 공간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페이지 상단에 타이틀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타이틀을 수정해 주시고 어드밴스드 탭으로 이동해서 패딩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10픽셀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줍니다. 하단에 Powered by Kboard라는 문구가 거슬리는데요. 이걸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설정에서 삭제해주는 옵션은 없고요. 유료 기능에서만 옵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스킨 이름을 확인하신 뒤에 플러그인 에디터로 이동하겠습니다. 수정할 플러그인에서 K보드를 선택합니다. 스킨 아래 현재 스킨인 아바타를 선택하시고 list.php 파일을 열어줍니다. (160) 라인 근처에 있는데요. Powered by K보드를 삭제하시고 업데이트 파일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Essential Add-on for Elementor라는 플러그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이 플러그인은 여러가지 유용한 엘리멘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이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로그인과 회원가입 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메뉴로 이동해서 페이지 하나를 생성해 줍니다. 진행하기 전에 먼저 워드프레스 기본 회원가입 기능을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세팅스 아래 제너럴 메뉴로 이동해서 Anyone can register 항목을 체크해주고 저장합니다. 페이지 메뉴로 가서 사인 페이지를 엘리멘토로 편집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섹션을 하나 추가한 뒤에 좌측 윈도우 메뉴를 스크롤해서 내려보시면 좀 전에 설치한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이센셜 애드온들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로그인 레지스터 폼이라는 엘리먼트가 있는데요. 이 엘리멘트를 드래그해서 추가해 줍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사인 페이지를 메인 메뉴에 등록해 주겠습니다. 서비스 메뉴는 삭제하고 사인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현재 로그인 된 상태라 그렇습니다. 로그아웃 해보시면 방금 추가한 로그인 폼이 보이게 됩니다. 회원가입 링크를 눌러서 회원가입 폼도 확인해 줍니다. 사인 페이지 편집 모드로 이동해서 로그인 폼 섹션에 패딩을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기본 옵션도 다른 페이지들처럼 설정해 줍니다. 컨택트 페이지에서 상단 헤더 섹션을 복사해 주겠습니다. 여러 번 했으니까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 타이틀을 로그인 레지스터로 바꿔주시고 이제 로그인 페이지 디자인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좌측에 이미지 칼럼, 우측에 로그인 폼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드로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으로 검색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업로드 해줍니다. Hide all forms from logged in users 옵션을 해제해 줍니다. 이제 로그아웃 한 다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폼 제너럴을 클릭하면 로그인 폼의 각종 옵션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회원가입 링크 텍스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캡처를 사용하려면 구글 API에 등록하고 이 플러그인의 설정에서 부여받은 키값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까지 보여드리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캡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API 키를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이 플러그인의 키값 설정은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측 폼의 디자인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배경은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아래 컬러를 선택하고 색깔을 변경해 줍니다. 로그인 폼 박스의 그림자도 제거해 주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섀도우에서 모두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프론트엔드에서 변경사항을 확인해 줍니다. 이제 좌측 이미지와 우측 로그인 폼 사이를 구분해주는 구분선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미지 칼럼을 선택하고 외곽선을 솔리드로 바꿔줍니다. 너비 설정하는 맨 우측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상하 좌우 각각 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보더를 1로 지정해 줍니다. 컬러도 바꿔주겠습니다. 업데이트 해주시고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줍니다. 좌측 이미지 칼럼의 배경색도 흰색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로그인 폼 옵션에 보시면 로그인 후 이동할 페이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About 페이지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테스트를 해보면 About 페이지로 이동되죠. 회원가입 폼을 수정하시려면 레지스터 폼 필드를 눌러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필드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워드프레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필드만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필드를 하나 추가해 볼까요? 너무 길어지니까 타이틀을 안 보이게 수정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잘 되죠? 레지스터 유저 이메일 옵션 항목이 있는데요. 회원가입하면 보내주는 이메일의 내용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편집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회원가입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한 뒤 로그인하면 회원가입과 로그인 모두 잘 동작합니다. 회원가입 환영 이메일도 좀 전에 수정한 대로 잘 나오고 있죠. K보드는 한국형 게시판 플러그인이고요.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포럼용 게시판 플러그인이 필요합니다. 포럼 형태의 게시판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메뉴에서 Q&A 페이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메뉴에서 FAQ를 삭제해 주시고 K보드도 비활성화해 줍니다. 플러그인 설치 메뉴에서 보드를 검색해서 BB프레스를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포럼 메뉴로 이동합니다. Add New 버튼을 누르고 Q&A 포럼을 생성해 줍니다. 생성되었으면 프론트엔드에서 포럼 페이지를 확인해 줍니다. 새로운 토픽을 생성해 줍니다. 토픽 어드민 메뉴를 보시면 생성한 토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메뉴로 이동해서 Q&A 페이지를 엘리멘트로 열어주시고 새로운 섹션을 하나 추가해서 텍스트 엘리멘트를 추가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BB프레스 숏코드를 추가해 줍니다. 업데이트 해주시고 프론트엔드에서 포럼이 출력되는지 확인해 줍니다. About 페이지 최상단 섹션을 복사해서 Q&A 페이지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업데이트하고 확인해 줍니다. 타이틀은 Q&A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게시판 섹션의 마진을 50픽셀 정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페이지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About 페이지처럼 투명 헤더 옵션을 활성화해 주시고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줍니다. 메뉴로 이동해서 Q&A 페이지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유저 메뉴스라는 플러그인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능만을 가진 플러그인인데요.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페이지 메뉴로 이동해서 굿바이라는 이름의 페이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이전과 같으니까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식으로 웰컴 페이지도 만들어 줍니다. 어페어런스 아래 메뉴로 이동합니다. 사인 메뉴를 선택하고 Who can see this link에서 Logged out users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로그인하지 않은 방문자들만 이 메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로그인한 후에는 이 메뉴는 숨기는 거죠. 저장한 다음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줍니다. 이제 사인 메뉴가 사라졌죠. 웰컴 페이지를 메뉴에 등록해 줍니다. Who can see this link 옵션을 Logged in users로 변경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 레이블은 중괄호 안에 유저네임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이디를 보여주게 됩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시면 어드민이라고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이디가 나오죠. 로그인 폼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로그인 후 이동할 페이지를 이 페이지로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를 웰컴 페이지나 프로파일 페이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 유저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죠. 이제 로그아웃 메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좀 전에 만든 웰컴 페이지 아래 하위 메뉴로 로그아웃 메뉴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테마처럼 2차 메뉴의 디자인을 지원하지 않는 테마는 이런 식으로 2차 메뉴를 사용하기가 어려운데요. 물론 약간의 CSS 수정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사용하시면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딩 없이 이어지는 광자이기 때문에 2차 메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메뉴는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로그아웃 메뉴를 좀 전처럼 링크만 추가하게 되면 워드프레스에서는 로그아웃 할 때 바로 로그아웃 되지 않고 넌스 확인 화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간단한 플러그인을 추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설치 화면에서 로그인, 로그아웃을 검색해서 로그인, 로그아웃, 레지스터 메뉴를 설치해 줍니다. 어페어런스 아래 메뉴로 이동하면 좌측에 이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로그아웃만 추가해 줍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제 로그아웃을 해도 확인 화면 없이 바로 로그아웃 되죠.